안녕하세요. 국방화력TV입니다. 안보 관련 네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장치한 안전장치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과 그 안전장치의 중요성,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진짜 이유 무엇인가 하는 것과 마지막 세 번째는 북핵과 우리 육군 전력과 바꿀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방화력TV 구독과 좋아요로 힘이 돼 주십시오. 국방화력TV 구독과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면 국방화력TV 정말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그런 방송으로 제가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군사 일반 전문가분들이 지나치고 짚어내지 못하는 부분들 국방화력TV에서 짚어내고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 우리 정치권과 군이 빈틈없이 안보를 강화시키는데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국방화력TV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방화력TV 구독과 좋아요로 힘이 되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휴전 당시에 휴전을 거부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이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놓고 휴전해라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요구 조건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요구에 의해 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했습니다. 이거 미국이 체결 안 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단일 국가하고는 딱 세 나라하고만 상호 방위 조약 맺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 어느 나라들하고 잘 안 맺으려고 그럽니다. 맺으면 자기들이 손해인 겁니다. 그게 첫째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전장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서해 NLL선입니다. 그리고 38선 비무장지대 철책, 그 미군 돈으로 그 철책선 깔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휴전 철군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외사단을 만들 수 있는 돈을 주고 갔습니다. 우리나라 국외사단을 만들 수 있는 돈, 오늘날로 치면 한 10조 정도 될 겁니다. 그 돈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38선 휴전선 사이에 미 2사단과 미 7사단 2개 사단을 주둔시켜 놓고 갔습니다. 그 안전장치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 안전장치에 있어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미 상호 방위 조약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북한한테 침공 받으면은 미국이 자동 개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입해가 오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점령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첫째가 서해 NLL선입니다. 두 번째가 38선 철책 비무장지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38선과 휴전선 중요한 건 알아도 서해 NLL선이 왜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땅도 아니고 뭐 육지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 바다다 보니까 또 우리 지역에 꺼진 선도 아니고 북쪽으로 꺼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 대해서 큰 의미를 안 두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이. 그래서 북한이 계속 그 서해 NLL 선을 무력화시키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현 문재인 정부 저 서해 NLL 선을 가지고 북한과 자꾸 협상을 하려 하지 않습니까? 저 선을 갖다가 평화지대로 하느니 저 선을 갖다 그냥 뭐 무력화시키는 걸 가지고 자꾸 그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 저 선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나라에 남침을 하지 않습니까? 침공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바로 북한 황해도 평양으로 바로 후방을 때려버릴 수 있는 선이 저 서해 NLL 선입니다. 저 연평도 백령도에 우리 해병대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이 침공해오면은 바로
북한의 후방을 때려버리고 북한의 수도를 때려버리고 평양으로 바로 진격할 수 있는 그 교도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저 연평도, 백령도, 서해 NLL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침공해 내려오면은 북한은 후방이 뚫어버릴 수 있는 곳이 서해 NLL선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선이. 그래서 저 선은 어떤 경우에도 그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그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로 살려놓아야 되고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저 선을 절대 무력화시키면 안 됩니다. 또 절대 북한에 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38선 휴전선, 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무장지대.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나라는 선제 공격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무조건 선제 공격이지 않습니까? 공산국가들은 선제 공격입니다. 무조건. 그럼 선제 공격하면은 북한 전력의 20-30%가 휴전선에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만큼 이 휴전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저게 휴전선, 서해 NLL 이쪽을 자꾸 무력화시키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권당과 집권 여당 민주당 그리고 우리 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북한과 어떤 평화 어떤 화해의 분위기로 나간다.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방송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 제가 국민분들께 알려가지고 우리가 안보 또 군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정부와 정치권, 군이 정말 그 빈틈없이 놓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나라가 연방제 통일이 되더라도 서해 NLL과 비무장지대는 그대로 살려놔야 됩니다. 그대로 살려놓고 중간에 그 출입국 통로만 만들어가지고 신분만 확인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냥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이 해가지고 그 신분만 뭐 한국 사람, 북한 사람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야 되지 저쪽을 절대 무력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유통일이 되더라도 저게 38선과 서해 NLL선 그대로 남겨놔야 됩니다. 자유통일이 되더라도. 그럼 국민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유통일이 됐는데 왜 비무장지대가 필요하고 왜 서해 NLL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유통일이 돼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 중국, 저 공산 중국, 러시아, 저 침략 야유를 가진 나라들, 겁나는 나라들 아닙니까? 저런 나라들이 언제 우리나라에 침략해 올 줄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서해 NLL과 38선 그 비무장지대의 어떤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화 돼 있어야 만약에 우리가 밀렸을 때 남한만큼이라도 지켜낼 수 있고 그 북한 주민들 피난 내려오면은 남한에서 저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가지고 남한만이라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서해 NLL 그리고 38선 그대로 존속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통일이 되더라도. 그만큼 서해 NLL선과 38선 비무장지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중요한 안보적으로 봤을 때 저 중요한 선을 무력화시킨다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방송 들은 우리 국민분들 목소리를 내주셔가지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이 54,000명 청년들이 죽었다 안 했습니까? 그 청년들 나이가 19살에서 25, 6, 7 정도 되는 미국 청년들 아닙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국민 한 명을 구출하고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움직인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아닙니까? 그 54,000명 정말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그 청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54,000명 죽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54,000명이면 지금 현재 미국 인구가 3억 5천 정도 됩니다. 3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인구 비례로 따지자면은 한 13만 명 정도가 죽은 겁니다. 13만 명. 그러면 우리 기초자치단체로 보면은 시, 군, 구 뭐 이렇게 보면은 뭐 큰 데는 뭐 한 개 시 정도의 인구 자체가 청년들만 사라진 게 아니고 그 시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 죽음 숫자가. 그리고 작은 시, 군구를 보면은 한 3개, 4개 시, 군구가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미국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 지켜줬습니다. 우리 국민분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침략 국가고 우리나라는 방어 지키는 국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자꾸 북한을 침략 국가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증거 이야기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은 북한이 비록 구형이고 재래식 무기를 할지라도 우리 군 전력보다 모든 면에서 2배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전력을. 육해 공군 할 것 없이 모든 전력을 북한이 우리 군보다 군인 수도 마찬가지고 2배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침략하려고 항상 2배 이상 그 전력을 유지하고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침략하기 위해서. 침략 안 할 것 같으면은 그 북한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그 2배까지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하고 1대1 정도 수준으로만 보유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닌 겁니다. 침략하려고. 기회만 생기면은 남한을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그래서 그 전력을 2배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2배 이상.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북한이 2배 이상 보유하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침략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침략하려는 그 증거가 뭐냐? 북한 전력이 비록 구닥다리라 할지언정 2배 이상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2배 이상. 그것이 바로 침략의 증거고 침공의 의지가 강하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국민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